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TT에 근무하고 있는 오흥용입니다. 현재 저는 ITU-T라는 그 스타디그룹 17 쪽에 네트워크 시큐리티 쪽에서 라포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업무는 그 네트워크 시큐리티 중에서도 이제 5G나 6G 쪽 그쪽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릴 것은 국제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준 개발 절차들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 TTA 쪽 표준 쪽 그리고 국가 표준 쪽에서 국내 쪽에 좀 포커싱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준은 실제 참석하는 이해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레벨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U라든가 ISO, IEC, JTC1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표준을 개발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 개인적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가대표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섹터 멤버 형태로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다른 게 실제 이제 표준을 퍼블리시할 때 그 투표권이 개인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이렇게 가지고 국가가 이제 직접 투표를 하는 이런 기구가 국제표준화 기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국가가 있다 보니까 그 엣지라는 유럽 내에 그런 지역 표준화 기구가 있고, 우리 아시아 쪽에 아태평양 쪽에는 APT라는 그런 또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표준화 기구 간에 서로 간에 이제 협력하는 GSC랑 아니면 한중일 간에 협력하는 CJK라는 표준화 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은 실제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좀 레벨이 나눠지고 있는데, 이제 국제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국가들 간에 기술 논란이 있거나 했을 때 그 기술이 실제 국제 표준으로 있냐 없냐, 뭐 시큐리티 쪽에서는 뭐 알고리즘 쪽이 자국 내에만 속한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실제 글로벌하게 국제 표준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할 때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게 국제 표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엣지에서 만드는 EN이라는 놈 표준이 있는데, 이런 표준은 이제 유럽 내에 있는 모든 국가는 반드시 준수하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만들고 있는 미국에는 뭐 안시라는 표준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TTA는 한국에서는 KS라는 국가 표준이 있는데, 이런 이제 국가 표준은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준수하기 위해서 만든 표준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TA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이제 회원사로 가입하신 그런 업체라든가 기관들이 서로 간에 이제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표준을 단체 표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 이외에 이제 포럼에서 만든 표준이 있는데, 포럼은 좀 더 이제 산업체에 좀 디펜던트 돼서 산업체를 중심으로 만든 표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의 성격을 봤을 때 이제 표준은 가능한 한 이제 어느 정도 공정하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고 하고 있는 이제 공적 표준이라는 것은 표준을 만드는 절차가 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한 뭐 기관이라든가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 이제 공정하게 뭐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누구라도 그 표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표준이 만들어지고 나서라도 추후에 이렇게 개정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이제 표준이고, 산업체 쪽에 이제 디펜던트된 디펙토 표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참여하는 업체들 간에만 이제 합의해도 우리들끼리 쓰기 위한 표준이니까 그런 공개적인 절차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축소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적으로도 이렇게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이제 제 127조 제 2항에 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고, 그 헌법 아래 국가 표준 기본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본 표준법 내에 크게 이제 산업표준법과 방송통신 정보통신 기본법이 있는데, 산업표준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CT 이외에 전체적인 산업을 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ICT 표준화 쪽은 이제 방송통신법을 이제 근거로 해서 주로 하고 있고, 이런 법 체계 하에 또 여러 이제 부처들이나 기관들에서 만든 이제 기술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표준과 이제 기술 기준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있는데, 기술 기준은 반드시 제품을 만들거나 했을 때 맨데토리 형태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표준은 좀 권고 사항이 좀 가까웠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술 기준에 보시면은 어떤 항목들은 국가 표준이라던가 아니면 TTA 표준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이 이제 권고 사항이면서도 그렇게 기술 기준 내에 이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법을 근거로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각 부처나 이런 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 내에서도 이제 정형화라든가 어떤 상호운영성 관점에서 표준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있었습니다. IT 쪽에는 하나는 이제 미래부, 그 당시에 이제 정통부나 미래부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처가 있었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ISO 쪽 다뤘었는데, 그 당시에는 유엔 산하의 IT는 이제 정통부가 담당을 했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는 ISO를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표준도 아까 방송통신기본법에 근거로 해서 만드는 KCS라는 국가 표준이 있었고, 산업통신표준화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KS 이런 국가 표준이 있습니다. TTA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든 단체 표준을 그 표준의 성격에 따라서 이 KS 쪽으로도 제한을 하고 아니면 KCS 쪽으로도 이렇게 제한하는 요 체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바뀐 이제 사항이, 지금은 이제 5차 국가표준 기본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실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다 총괄하던 이런 부분을 실제 이제 각 부처에서 그 기술의 성격에 따라서 표준을 이제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ISO 쪽에서도 ISO나 뭐 JTC1 쪽에 IT 쪽은 정통부 쪽으로 이제 이관이 됐고, 그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 저희 TTA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은 각 성격에 따라서 부처에서 담당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그 퍼블리시하기 직전에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2016년 이후에 지금 현재 IT 체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에서 해당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16년도에 그 정통부 쪽으로 IT 쪽에 관련된 모든 기술이 사실은 다 이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IC 카드라던가 뭐 JTC1 내에 일부 좀 이런 IT 쪽 영역에서도 일부는 좀 제외되긴 했는데, 그 외에 뭐 전반적인 이제 IT 쪽은 과기부로 다 이관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TTA는 현재 2016년도 이후에 이제 IT 쪽을 전담할 수 있는 COSD라는 표준 개발 전담 기구로 지정을 받았고, 저희가 실제 그 ITU라던가 이런 ISO 쪽에 국제 표준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세크레터리 역할을, 국내 세크레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조금 이렇게 참석을 컨택을 해주시면은 저희 쪽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제 국제 표준이라던가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서 ICT 쪽에 이제 표준을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사실 저희 기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크게 8개의 기술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네트워크들 간의 상호형성을 담당하고 있는 TC2라는 데가 있고 네트워크망, 그리고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IT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BICT 쪽으로 확산하는 이런 ICT 융합 쪽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방송 쪽, 그다음에 주파수라든가 특수통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쪽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쪽 관련된 이런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위원회 이외에 실제 이제 표준을 드래프팅하는 그룹이 프로젝트 그룹이 있는데 총 55개의 영역에서 표준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쪽에서 표준을 개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대학 교수님이나 이제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은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특별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업에 계신 분들은 모든 표준화 기구는 이제 보팅 최종적으로 퍼블리시할 때 그 보팅을 해야 되는 그런 권한 때문에 저희 쪽에 이제 그러니까 회원사로 좀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이해 당사자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보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표준을 개발하기 때문에 업체에 계신 분들은 저희 쪽에 이제 저희 쪽에 회원사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활동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표준은 이해 당사자 누구라도 뭐 업체 간의 상호용성을 확보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안된 그런 표준화 아이템은 어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이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표준화 과제가 선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55개 그룹 내에서 표준을 이제 드래프팅하고 최종적인 이제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표준을 이렇게 퍼블리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블리시된 표준 중에서 저희 협회 이외에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표준들은 앞서 말한 이런 KS 국가 표준으로 저희가 또 일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죄송합니다.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이렇게 산출해 봤었는데 이제 2020년도라든가 21년도에 보면은 한 1년 정도 시간이 이렇게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술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표준들을 좀 샘플링 했는데 공교롭게 22년도에는 한 7.1개월 정도 만에 표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표준이 왜 이렇게 빨리 만들어졌나 봤더니만 포럼 쪽에서 만든 표준이 좀 저희 쪽에 제한이 돼서 좀 빨리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표준을 만드는 데는 한 1년 정도, 길게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을 제안할 때는 저희 표준화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표준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새롭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개정으로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표준은 폐지로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체분들이 이제 가장 제안을 할 때 물어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그 IPR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 계신 분들은 IPR을 그러니까 표준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기술을 더 독점하기 위해서 표준을 이용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표준을 개발하시면 안 됩니다. 표준으로 개발한다라는 것은 이 표준에 담긴 기술을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IPR 간에는 이제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이제 돈을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 표준화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표준화 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비차별적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A사가 됐건 B사가 됐건 간에 누구라도 쓸 수 있게끔만 해야지 자기네하고 뭐 친한 A사만 쓸 수 있고 B사는 쓸 수 없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표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에 대한 로열티도 A사, B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100원씩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전제 조건으로다가 표준을 하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점 이제 국제 표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표준 특허가 중요한 게 과거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실패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는 DMB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유레카 53이라는 그 규격을 가져다가 DMB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DMB 이런 기술들이 하나당 만들 때 100불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 100불 중에서 한 83에서 86불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로열티로 다 나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충분히 이런 표준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못했었고 점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R&D 과제를 수행을 할 때 반드시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 반드시 이제 필수 맨데토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표준 내에 이런 특허권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표준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준으로 이제 제한이 돼서 그 과제가 이제 승인되기까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한테 다시 피드백이 되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봐주시면은 이제 실제 프로젝트 그룹에 할당이 돼서 표준을 개발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신속 과제로 접수되고 있는 과제들이 있는데, 신속 과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시간 그보다는 조금 짧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적인 국내의 무슨 공청회를 통해서 한 300명 이상 참여한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이 기술을 어느 정도 다 객관화해서 가져오시는 그런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인 경우에는 좀 더 빨리 표준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표준화 기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도 이제 공적 표준화 기구처럼 4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을 개발하고 나서 저희 TTA 회원사 이외에 누구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TTA 홈페이지에 그 표준 초안을 올려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의견이 접수될 경우에는 다시금 프로젝트 그룹에서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표준을 퍼블리시한 이후에는 저희는 이제 신문이라던가, 그리고 앞서 말한 이 표준을 많이 이제 활용될 수 있게끔 보도 자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확산 쪽으로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올해 그 표준화 일정에 대해서 어나운서를 하고 있는데, 표준을 자기가 제안했다라고 해서 빨리 표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제 표준을 퍼블리시하는 표준총회가 6월과 12월에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디어로서 아니면 표준을 이렇게 제안해 주신 아까 그 과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과제를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7월 14일 이전에 과제가 제안된 경우에 운이 좋으면 이제 12월 표준총회에서 제안 이제 표준으로 퍼블리시가 될 수 있지만, 14일 이후 예를 들어서 뭐 8월 초에 표준이 제안된 경우에는 과제로도 승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정 때문에 그 표준은 내년으로 이렇게 이관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만약에 개발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서 이렇게 어나운서하고 있는 이런 일정을 좀 확인을 하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희 표준에는 실제 이제 고유 표준을 만들고 있는 이런 국문 표준과 해외 표준을 가져다가 국내에 확산하는 영문 표준이 있고, 아직까지 이제 표준으로서 성숙도라든가 좀 정량화가 덜 되어 있는 이런 기술들은 기술 보고서로서 저희가 만들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3GPP라든가 1M, 2M에서 만든 기구들은 저희가 기술 규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 저희 산업체에 이렇게 확산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표준을 개발할 때, 처음 이제 표준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에다가 이제 표준을 제안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사물 인터넷 보안이라고 하면은, 실제 사물 인터넷 기술을 다루는 프로젝트 그룹이 있고, 또 사물 인터넷 보안을 다루는 그런 프로젝트 그룹이 있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실제 이제 텀스 오브 레퍼런스 활동 영역이라는 걸 정의해서 사용자들한테 해당 그룹이 어떤 표준들을 만들지에 대해서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고, 55개의 PG가 이런 활동 영역 범위 내에서 표준을 개발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각 그룹에서는 이런 표준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표준은 모든 표준화 기구, 저희 TTA뿐만 아니라 전 세계 표준화 기구들이, 저희도 표준을 이제 고유 표준으로 해서 만든 게 한 6,600건 정도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제 산업체에서 쓰고 있는 표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표준을 많이 활용하고 산업체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직은 도입은 안 돼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누구나 혼자 단일 표준을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요즘 ITU도 그렇고 IS도 그렇고 서포팅 멤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자기 혼자 좋다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고, 주변 국가라든가 아니면 산업체들 간에 좀 우리가 같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 향후에도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통해서 산업체에 꼭 필요하고 활용성이 높은 표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표준은
이해 당사자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국가표준 이제 절차에 따라 제안을 할 수 있고, 그 전체적인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는 국가표준도 한 15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표준을 만들고 심의하는 절차를 한다라고 하면은 국가표준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표준은 그 방송통신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애인들 그런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국가표준을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도 이제 매년 표준총회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개최하는데, 이렇게 만든 표준들 중에서 정말 국가 차원에 필요한 표준들을 국가표준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국내 쪽의 표준만 하고 국제 표준 쪽은 담지 못했는데, 실제 각 기술 분야, 저는 이제 보안 쪽에 활동하다 보니까 보안 쪽도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글로벌한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지역 내나 아니면 이런 어떤 포럼 쪽의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표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시고자 각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TTA 쪽에 컨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더 잘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